네, 중간에 광고성 전화가 와서 일단 차단시켰고요. 9번 거의 마무리하다가 끊겼습니다. 좀 스트레스긴 하지만 10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임종 대상자의 심리 변화에 따른 돕는 방법이 옳지 않는 것은 자, 4번 볼까요? 장례식, 유언 등의 의사결정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 임종 대상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죠. 장례식, 유언 등의 의사결정에는 참여시킨다가 정답입니다. 책에 심리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를 보시면은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돕는 방법. 임종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대상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손을 잡아주는 등의 접촉을 통해 불안함과 두려움을 덜어주며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도록 돕는다. 그에 이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돕는다. 대상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대상자의 자존감을 존중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이나 주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상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자, 우측에 보시면 꼭 알아두기 있습니다. 임종 시 의사결정 참여의 예. 임종 대상자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원하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장례식, 유언 등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싶어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래서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건 4번이었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불안해하면, 임종 대상자가 불안해하면 대상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돕는 거라고 합니다. 자, 심리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편에 보시면 돕는 방법에서 임종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대상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손을 잡아주는 등의 접촉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도록 돕는다라고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정서적 고립을 느끼지 않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책 정서적 고립 부분에 보면요. 돕는 방법으로는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께 상황을 설명해서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서 돕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10번 임종 대상자의 심리 변화에 따른 돕는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4번 장례식, 유언 등의 의사결정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가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임종 대상자가 음식이나 물을 잘 섭취하려 하지 않을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임종 대상자가 음식이나 물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라는 얘기죠. 2번 얼음 조각이나 주스 얼린 것을 준다. 2번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자, 1번 볼까요? 음식을 제공한다. 음식이나 물을 잘 섭취하려 하지 않을 경우에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약간 억지로 먹으라고 하는 거죠. 책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화 기능의 변화에 있어서 대상자는 음식이나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상자의 몸이 소화보다는 다른 기능을 하는 데에 에너지를 소모하려 하기 때문이다. 체력 소모가 그죠? 있다는 거죠. 돕는 방법으로는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얼음 조각이나 주스 얼린 것을 준다. 책에서도 볼까요? 자,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작은 얼음 조각이나 주스 얼린 것 등을 입에 넣어 주어서 입안을 상쾌하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게 맞네요. 3번 구강 간호는 하지 않는다.
자, 책에 친절하게 이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글리세린에 적신 솜으로 입안을 닦아주거나 구강 관리죠. 이마에 찬 수건을 엎어주는 것 또는 작은 스프레이에 차가운 생수를 담아 조금씩 입안에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 글리세린에 적신 솜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구강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 간호는 하지 않는다는 돕는 방법으로 틀렸죠? 4번 이마에 따뜻한 물수건을 얹어준다. 조금 전에 보기에 보았습니다. 책을 통해서 봤죠? 5번 손가락으로 생수를 조금씩 준다. 아니었죠? 자, 구강 간호하지 않고 이마에 따뜻한 물수건 얹어주고 손가락으로 생수를 조금씩 준다. 이게 다 틀렸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책에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리세린에 적신 솜으로 입안을 닦아주고, 자, 이거는 구강 간호하는 거고, 이마에 따뜻한 수건이 아니라 찬 수건을 얹어주는 것, 또는 작은 스프레이에 차가운 생수를 담아 조금씩 입안에 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찬 수건이나 이마에는 찬 수건을 대어주고 입안에는 차가운 생수를 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준다가 틀렸죠. 따라서 11번 임종 대상자가 음식이나 물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 할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얼음 조각이나 주스 얼린 것을 준다입니다. 12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자, 임종이 가까워지는 대상자라고 합니다. 어떤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옳을까요? 라는 문제죠. 4번 용변을 보는 즉시 따뜻한 물로 닦아준다. 자, 용변을 보는 즉시 따뜻한 물로 닦아주는 게 요양보호로 옳다고 합니다. 자, 책에 보시면 임종 시기별 요양보호에서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요양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2번에 보시면 대상자가 용변을 보는 즉시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어 편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돕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뜻한 물로 닦아준다. 맞죠? 자,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수면을 위해서 주무실 때는 기저귀는 확인하지 않는다. 자, 옳지 않죠? 기저귀를 갈아주어 편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돕는다가 책에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합니다. 2번 청각은 남아있지 않지만 듣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자, 청각이 남아있지 않지만이 아니죠. 대상자가 혼수 상태인 경우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므로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대상자에게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침상머리를 낮추어 편안하게 눕혀준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책에 보면 침상머리를 낮추고가 아니고 높이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침 등의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질식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침상을 약간 높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고 머리를 그래서 침 등의 분비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배액 기능을 도울 수 있게 합니다. 5번 머리를 반드시 하여 질식을 예방한다. 아니죠. 방금 봤었죠? 머리를 약간 침상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침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그죠? 네. 따라서 12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4번 용변을 보는 즉시 따뜻한 물로 닦아준다입니다. 13번 임종 직후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자, 임종 직후라고 합니다. 2번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가 임종 직후 요양보호로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1번 눈을 감지 않았다면 눈을 그대로 둔다. 책 7번을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눈을 감기고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솜이나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눈을 감기고 눈이 뜨여져 있으면 눈을 감기고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솜이나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눈을 그대로 두는 거는 옳지 않은 거죠. 3번 침대 머리를 낮춘다. 자, 책 6번을 보시면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 라고 되어 있죠. 머리를 올려야 합니다. 혈액 정체로 인한 혈액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그것이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다시 한 번 더.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침대 머리를 낮추는 것은 틀린 답이 되죠. 4번 의치를 그대로 둘 것인지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요양보호사가 결정하지 않죠. 자, 8번 보시면 대상자의 의치를 그대로 둘지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를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해야지 요양보호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13번에 5번 시트는 대상자의 얼굴까지 덮어준다. 자, 얼굴까지 덮어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9번 필요시 대상자 몸에 묻은 분비물 등은 닦아준다. 대상자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므로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주고 깨끗한 시트로 덮어두되 시트가 나왔죠? 대상자의 시트가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는다. 대상자의 시트가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보기에 시트는 대상자의 얼굴까지 덮어준다. 틀렸죠? 어깨까지 덮어준다. 자, 13번은 임종 직후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옳은 답을 찾는 겁니다. 2번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사후강직은 사망 2시간에서 4시간 후부터 시작되어 약 96시간 지속되므로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96시간. 자, 4일 정도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사흘이 아니고 나흘 동안. 자, 사망 2시간이나 4시간부터 시작돼서 4시간 후부터 시작돼서 4일, 그러니까 나흘간 지속되므로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4번 보시겠습니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 요양 보호 시, 자,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요양보호하는 겁니다. 가족 요양보호 시 요양보호사가 지녀야 할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자세를 찾아라는 겁니다. 4번,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해준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지겠습니까? 그죠? 비통하고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 큰데 곧 괜찮아진다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겠죠? 자, 책의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에서 자, 3번을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을 지지한다. 자, 격려하되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와 같은 상투적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에 상투적인 말로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해 준다는 것은 옳지 못한 자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임종 시 가족이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한다. 자, 1번에 보시면 돕는 자로서 도움을 제공한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며 요양보호사는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린다.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장례식이나 장지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자, 장례식이나 장지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옳은 자세라고 합니다. 2번에 보시면 가족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있는다.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이해하는 태도로 가족의 곁에 함께 있는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도움이 된다. 자, 가족을 지지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단,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장례식이나 장제 가는 일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입니다. 그래서 2번 장례식이나 장제 참석하지 않는다는 요양보호사가 지녀야 할 바른 자세가 맞죠? 지금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하니까 4번인 겁니다. 5번 그럼 5번도 이제 바른 자세겠죠?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해 가족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 자, 적절한 신체 접촉 찾아볼까요? 자, 3번에 책 3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을 지지한다 부분에서 안아주거나 손을 잡는 등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족이 대상자에게 한 일에 대해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지지하는 그 편에 서서 올바른 자세죠. 따라서 14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 요양보호 시 요양보호사가 지녀야 할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상투적인 말로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해 준다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임종요양보호에서 마지막입니다. 15번 가족에 대한 사별 준비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에 대한 사별 준비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사별 후 고인을 빨리 잊기 위해 사진, 물건은 바로 처리한다. 아니죠? 자, 책에 가족을 위한 사별 준비 부분 보시면 자, 사별 후 부분에서 6번 책 6번에 가족, 친지, 친구들이 고인을 빨리 잊으라며 사진, 물건 등을 치우려고 조언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각자의 속도에 맞춰 진행한다. 천천히 원하는 때에 정리하거나 간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별 후 고인을 빨리 잊기 위해 사진, 물건은 바로 처리한다. 이것은 사별 준비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사별 전에는 집안의 행사나 간단한 이벤트는 하게 한다. 자, 가족을 위한 사별 준비에서 사별 전에는 5번 보시면 집안의 행사, 결혼 기념일, 생일 등이 있으면 간단한 이벤트를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사별 준비에 있어서 옳은 거죠. 2번 사별 전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가족 사진을 촬영한다. 자, 사별 전에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영상 편지나 가족 사진을 촬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사별 후에 힘들면 의사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다. 자, 가족에 대한 사별 준비입니다. 사별 후에 사람을 만나기 힘들면 가족이요. 글쓰기 사별 후에 가족이 힘들어하면 의사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게 한다. 그죠? 받는다. 자, 사별 후에 마지막 7번을 보시면 슬픔을 인정하기 어렵고 분노, 죄책감을 견디기 힘들다면 자, 힘들다면 나왔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옳은 것이죠. 4번 사별 후 사람을 만나기 힘들면 글쓰기 등을 통해 아픔을 표현한다. 자, 4번에 보시면은 마음의 아픔을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되므로 친구나 가족, 상담가를 만날 수 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면 일기나 글쓰기를 통해서 아픔을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쓰기도 추천하지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가족에 대한 사별 준비로 옳은 것입니다. 자, 5번 아까 답 사별 후 고인을 빨리 잊기 위해 사진 물건은 바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개개인의 속도에 맞춰서 처리하고 때로는 없애고 싶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임종요양보호 문제풀이와 오답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답 문제풀이는 응급상황 대처 부분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 또 열심히 촬영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시간 나는 틈틈이 38회 짝수형 문제 정리해서 설명과 함께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파이팅 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쁜 벚꽃들이 많이 폈던데요. 구경 잘 하시고 파이팅!